자, 이제 세 번째 코너죠. 정상모 선생님이 직접 설명하는 강의 활용법입니다. 정상모 선생님 본인이 본인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활용할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 이제 개념부터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선생님 기초 개념 강좌인 첫 수학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 첫 수학을 듣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복습하고 어떻게 회독할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첫 수학 이제 수학 1, 그다음 우리가 첫풀이 수학 1 이렇게 있는데 이 첫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림도 되게 이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늘 갖고 다니고 꺼냈을 때 너무 좋은 그다음 자랑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는 첫 수학은 계속 얘기하지만 완강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고요. 이 개념 밑에 팁도 있어요. 이 팁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살짝의 실전 개념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팁들을 가지고 개념 잘 설명 듣고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팁도 한번 느껴보시면서 여기 있는 문제로서 꼭 개념이 잘 내가 배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섹터별로 주제별로 더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한 단원 한 단원씩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틀린 문항 있으면 반드시 체크했다가 그 문항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항에 관련된 다시 한번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자리가 좀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강의에 설명하는 개념들 추가적인 거 적는 거 제가 이 첫 수학 같은 경우 할 때는 뭐 중학교 때 심지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개념까지도 까먹었다 생각하고 여기다 막 다 적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기다 조금씩 적으시면서 계속 그렇게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싶을 텐데요. 그때는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첫풀이 책이 있어요.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니고요. 그림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론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론들이 쭉 나온 다음에 뒤에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될 때 제가 그 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들과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사전문항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 한번 꼭 출제 경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상무쌤의 코멘트라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 첫인사는 뭘 해야 되는데 뭘 하자 뭐 이렇게 노력하길 바랄게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 개념 다시 상기해 보시면서 문제 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 풀리는 문제는 체크했다가 뭐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한 번 못 풀어서 해설지를 보거나 강의를 들은 문항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무한 반복하시면서 본인 것들로 확실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같은 경우도 제가 좀 편하게 접근하라고 거듭제곱근은 지수 형태로 고치면 편해진다 지수법칙에선 지수법칙이 맛집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제가 코멘트를 또 위에 타이틀로 달아놨으니까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에 좀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첫 수학과 첫 풀이가 딱 끝날 때는 최대한 개념들을 많이 봐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그거를 목표로 하시면서 꼭 완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네. 선생님의 기초 개념 강좌인 첫 수학을 할 때 무엇을 좀 병행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거 좀 나눠볼게요. 첫 수학 첫 풀이를 만약에 1, 2학년들도 첫 수학 첫 풀이 많이 듣거든요. 그 친구들은 첫 수학 첫 풀이를 좀 들으시면서 내신 대비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센 좋아합니다. 네, 센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학생들이 본인 교과서가 없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근데 교과서 문제들 참 좋은 거 많으니까요. 첫 수학 첫 풀이 병행하시면서 고1 같은 경우는 센, 그 다음에 자기 교과서. 고3 같은 경우는 첫 수학 첫 풀이 빨리 하시고요. 바로 리본, 그 다음에 앤서, 썸에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유형서인 센이나 RPM 이런 거를 고3은 그것보다는 고3들은 수능 유형에 빨리 적응하는 게 좋아서 실전 개념 들으시고 기출 문제 푸시고 엔제 푸는 게 더 좋은 학습법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선생님의 실전 개념 강좌인 리본은 보통 기출력이랑 병행을 하잖아요. 네, 병행을 할 때 리본과 기출력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수강법, 복습법, 회독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 기본 개념이 있어요. 기본 개념이 있고 여기 노트가 있는데 이게 리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들을 이렇게 재구성했어요. 실전 개념을 재구성해서 난이도 있는 문항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실전력입니다. 이렇게 이 노트를 꼭 열심히 읽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쭉 구성하고 여기 노트까지 또 다 읽고 정리가 됐다면 이렇게 기출문제로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체 지학 문항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로 해결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들이 또 새롭게 나오고 겉보기가 달라졌을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니까 자체 예정 문항 신유형도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보면 여기에 평가 문제 있죠. 여기에 자체 예정 문항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테마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테마별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테마 정도로 볼까요? 두 번째 테마면 정말 잘 나오는 수투의 함수극한 쪽에서의 미정계수 및 함수 결정. 그래서 문제 쭉 푸시고 여기서 이제 옆에다가 체크하세요. 틀린 거는. 틀린 거 체크한 다음에 한 번이라도 답을 본 문항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복습하시는데 이 복습할 때 여기에 이렇게 칸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첫 번째 칸은 하루 만에 푼 거. 그러니까 다음 날 푼 거,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푼 거, 한 달 후에 푼 거 이렇게 한 3스텝으로 나누시고 만약에 다음 날 답을 봤는데 틀린 문제, 답을 본 문제, 답을 봤는데 다음 날 맞췄어. 근데 기억해서 맞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주일 후에 또 풀었는데 또 맞췄어. 뭐 거기까지는 암기력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풀었더니 틀렸어. 그러면 다시 지우고 다시 세 칸을 또 만들어서 한 달 후에 풀어서 틀린 날이 다시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 풀고 또 일주일 후에 풀고 또 한 달 후에 풀어가지고 그 세 번을 연속적으로 다 맞췄을 때는 이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럼 체크 표시도 빡빡빡 지우신 다음에 이거는 처음 풀어서 맞춘 문제랑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특히 뒤에 이제 킬러들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 있는데 기출적 풀면서 내가 다른 건 다 되는데 킬러 문항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 킬러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함수극한 끝났으니까 이제 미분 나오겠죠? 미분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 뒤에도 또 킬러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또 미분은 킬러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킬러를 하다 보면 진짜 와 내가 이것까지는 정말 못하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일단 패스했다가 킬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킬러를 푸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좀 잘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킬러까지 하셔야 되고요. 네, 리본 집은 이 집이 그 알집 이런 것처럼 이제 압축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리본 책이 다 있는 사람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본 책에서 개념과 노트 부분 다 있고 리본에 있는 문제편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요거는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리본 책에서 문제를 다 제외시키고 개념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빠르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실전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단권화시키기 좋은 교재니까 그럼 이건 정말 수능 전날까지 계속 보면서 실전 개념을 계속 리뷰하고 본인 걸로 만드는데 수능 전날까지 갖고 있을 거고 수능 날 당일날도 볼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리본과 기출력을 할 때는 다른 기출 문제집을 추가로 푼다든지 아니면 유형서를 또 안 풀었으면 푼다든지 이렇게 다른 것도 병행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본이 있고 그다음에 기출력은 반드시 병행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출력은 제가 엄선된 기출 문제고요. 그다음에 리본 워크북이 있습니다. 리본 워크북에는 그 기출력엔 들어가 있지 않는 다른 기출 문제들이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본 워크북에는 자체 예정 문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본과 기출력은 필수로 하시고 그다음 리본 워크북까지 하면 못 푼 기출 문제와 그다음에 또 새롭게 제작된 신용 문항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 세 권을 다 하면 대충 현장에서도 그대로 그 부분이 숙제로 나가거든요. 그거에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기출 문제집을 구매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충분합니다. 선생님, 이제 두 번째로 엔제랑 실무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선생님의 엔제 강의는 이제 플랜서랑 앤서가 있죠. 이 엔제의 문제들 그리고 강의를 어떻게 선생님은 수강하고 복습하고 해독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플랜서와 앤서인데요. 이 플랜서는 이제 디자인이 약간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이게 원래 플랜 B, 이런 플랜 B 한 다음에 리본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앤서 풀잖아요. 그 앤서와 플랜 B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개념을 끝내고 실전 개념으로 갔는데 고난도 문제를 바로 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 풀이 단계 전 워밍업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안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테마별로 나눠져 있어요. 테마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테마가 이제 플랜 B의 테마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앞에 로그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2020 사월교육청 문제인데 기출 문제 하나가 있고 이 기출 문제가 변형돼서 좀 새롭게
쉽게 바뀌어 있는 그런 문항들이 세 문제씩 붙어 있어요. 또 기출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변형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플랜서로는 기출 문제도 중요한 문제는 다 다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기 전에 4점짜리 한 초반 정도까지의 문제는 이걸 통해서 힘을 좀 기른 다음에 그다음에 앤서로 가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4점짜리 초반까지 문제는 이 플랜서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 아니죠? 예, 앤서인데요. 이거는 고난도 엔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문항이 대거 수혈되었고 문제풀이 전략과 다양한 상황 연습에 최적화된 강좌니까 여기 정말 문제만 있습니다. 문제가 쭉 있으니까 와, 이것만 해도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죠? 적분 문제인데 어려워 보이네요. 그죠? 예, 이런 고난도 문제, 신형 문제들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맞춤 문제는 복습하지 마시고요. 틀린 문항은 또 위에 한 3칸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답지 봤다면 다음날 풀어보고 일주일 후에 풀어보고 한 달 후에 풀어봤는데도 다 맞았다라고 하면 체크표 씌우고 얘는 맞춤 문제다. 그런데 얘는 다음날 풀고 일주일 후에는 풀었는데 한 달 후에는 못 풀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다시 첫날이 돼서 그 다음 날 일주일 후, 한 달 후 그때까지 맞추는 것을 계속 반복하세요. 선생님은 예전에 고3 때 공부할 때 한 문제를 가지고 50번을 푼 적이 있어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눴더니 일주일 후에 또 틀리고 뭐 다음 날도 틀리기도 하고 한 달 후에 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50번 본 문항이 정말로 거짓말처럼 수능에 나왔어요. 예, 그대로 맞췄죠. 거의 외워서 그냥 맞췄죠. 예, 그러한 행운도 노력하는 사람한테 안겨지는 선물입니다. 플랜서와 앤서로 엔제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실무 강의인 뭐 서밋도 있고 또 히든카이스트도 이번에 협력을 하셨잖아요. 이것들은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떻게 이제 수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틀린 문제들 아까 이제 복습하는 걸 되게 중시하셨잖아요. 어떻게 복습하고 어떻게 또 그걸 반복하는지 선생님만의 좀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네, 서밋 1회인데요. 사랑하였음으로 나는 행복하였네라. 네, 이렇게 이 서밋은요. 모든 문항을 1번부터 30번까지를 전부 다 새로운 문항으로 제작을 했어요. 가장 수능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게 문제를 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15번, 22번, 30번 버리지 마시고요. 못 풀었더라도 해설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해설지는 정규 해설지지만 제 해설 강의는 이것들을 더 빠르게 풀고 더 효율적으로 푸는 쉬운 풀이들을 계속 제공하니까 맞춘 문항도 반드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좀 다시 복습하시면 좋겠고, 틀린 문항이 있다면 틀린 문항은 또 똑같이 다음날 이제 실무 풀 때는 한 달 후에 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없고 다음날 일주일 후, 2주일 후에 계속 복습하면서 끝까지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까지 있습니다. 근데 서밋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콜라보를 하고 있는 히든카이스 요게 그래도 밸런스가 좀 맞춰져 있어서 약간 서밋보다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푸시는데 서밋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히든카이스 먼저 하신 다음에 서밋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선생님, 이제 제가 선생님만큼은 좀 제가 이 노베이스 파트를 만들어서 제가 따로 빼놨는데요. 9평 전후로 해서 네네. 수학 공부가 1년간 충실했어야지만 너무 안 한 학생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선택했을 때 좀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전 주고 싶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 9평 전후로 이제 3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로 기초 개념도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제 강의 중에 가장 매력적이고 좀 색깔 있는 강좌가 있죠. 구원특강인데요. 이 구원특강은 빠르게 개념들을 한번 훑어주고 그다음 기출문제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한번 다시 풀어주고 그다음 정리하는 강좌니까요. 구원특강은 꼭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구원특강이 끝나면 서밋 한 2, 3회라도 좀 풀면서 실전 연습을 조금이라도 좀 하고 들어가길 추천드립니다. 그거 정도면 마무리 정리로는 최적격일 것 같습니다. 그런 기초 개념도 안 되는 학생들이 기출력까지 보고 이건 욕심일까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욕심만 생기거든요. 보통 기초 개념도 안 돼서 구원특강을 듣는 친구가 저는 미안하지만 수능특강과 수능 완성도 거의 대부분 잘 못 풀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것저것 다 하려면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구원특강과 서밋 한 2, 3회 분량으로 마지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기초 개념은 했어요. 기초 개념을 했는데 이제는 실전 개념이 안 되는 학생이에요. 기초 개념과 쎄는 한 거죠. 네네. 그런 학생들은 마무리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친구들은 구원특강보다 리본집이 있어요. 이거는 리본의 모든 개념들을 압축해서
제가 한 화면에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리본집을 빠르게 들으면 2주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리본집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앤서는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늘려서 서밋은 한 4, 5회 분량 정도 이제 풀고 수훈장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플랜 B라는 강좌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초 개념을 빠르게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리본집을 처음에 들었는데 이제 그 리본집을 소화하기 좀 너무 어렵다면 기초 개념 중에서도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흔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플랜 B는 더 짧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먹으면 3일이면 됩니다. 그래서 플랜 B 3일 하고 그다음 리본집 한 2주 하고 앤서 하고 그다음에 서밋 한 4, 5회 분량이면 제일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애들이 불안해할 것 같은 게 기출을 아직 실전 개념을 하는 단계니까 기출이 좀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기출력을 그럼 안 보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플랜 B는 필요한 사람 기초 개념이 아직도 불안하면 네네. 하고 그 다음에 리본 지불하고 그 다음에 앤서로 엔제로 넘어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플랜서나 기출력을 안 하고 바로 앤서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을 가질 거였으면 미리 했어야죠. 기출을 진척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또 기출 하는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없지만 저는 생각하는 게 기초 개념이 됐고 실전 개념을 원하고 그 다음에 뭐 앤서를 원하는 그런 친구들이 기출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다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푼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기출은 다시 풀지 않아도 본인들이 풀었던 기출 문제 중에 틀리거나 몰랐던 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복습하는 걸로 기출 정리는 마무리 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앤서는 또 워크북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풀어야 될까요? 네, 그만하시죠. 네, 이제 그거는 일단 앤서가 중요하지 앤서 워크북까지는 뭐 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앤서라도 정확하게 좀 끝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촬영이 끝났는데 선생님 어떨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던 학생들의 어떤 생각들 그거 이외에 많은 부분들을 또 제가 배웠고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녹여내서 더 좋은 강의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요. 아직 올해 끝나지 않았고요. 아직 수능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단 1점이라도 단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게 몸 관리 잘 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 날 화려한 점수 힘차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 얻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상훈 선생님과 되게 좋은 시간 가져가지고 뭐 솔직히 상위권 이상 학생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알아서 잘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정상훈 선생님을 굳이 모셨던 이유는 그 중위권 이하 학생들 물론 선생님이 중위권 상위권 전부 다 포괄하시지만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애환을 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모신 거라 오늘 좀 수학을 어려워하고 수학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이 영상들로 좀 많은 그러니까 해답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